네, 안녕하세요. NC스 코리아의 정규익 부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이스팩에서 2022 R1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년 전부터 ADT 환경에서 아이스팩과 그리고 미케니컬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묶어서 썸을 인티그리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업데이트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팩인데요. 어, 몇 년 전부터 아이스팩이 이제 ADT 환경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업데이트된 내용은 클래식 아이스팩에서 사용하시던 기능들이 ADT 아이스팩으로 넘어와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데이트된 내용이 ADT 환경에서 넘어온 마이그레이션 된 내용들을 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제 Reduced Order Modeling이라고 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 단순화된 그런 모델인데요. 온칩 레벨에서 해석한 레드옥에서 해석한 CTM 모델이라고 하는데 썸을 어, 칩 서멀 모델인데요. 기존에는 클래식 아이스팩과 투웨이 해석이 됐었는데 이제 ADT 아이스팩에서도 레드옥과 연동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델 중에 델파이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 어, 그 네트워크 크리에이션도 이제 ADT 환경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블로우 모델도 ADT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ECAD 파일 포맷 중에 특별히 이제 XML 기반의 IDX 포맷도 이제 임포트가 되고 와이어본드도 2D 시트 형태로 임포트 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맥스웰 소개할 때 발표해드렸던 맥스웰 2D와 그다음에 아이스팩 3D 같이 커플링 해석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메시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5D 임프루먼트가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메시 퀄러티와 그리고 메시 개수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림상에 보시는 스팀 라인이 클래식에선 가능했는데 ADT에서는 안 되던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그 외 다양한 에러 메시징, 트러블 슈팅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된 내용 중에 TGR 파일 포맷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 ADT에서도 불러오게 했을 때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임포트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네트워크 스키매틱 이니스먼트가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아이스팩에서는 매크로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PCB, 패키지, 다양한 종류 이런 모델들을 생성하거나 어떤 바운더리 조건을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편의성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툴킷이라고 표현된 이런 기능들로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TM2의 워크플로우인데요. 기존에는 클래식 아이스팩과 레드옥에서 계산한 결과를 투웨이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ADT 환경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CTM 레드옥에서 해석한 결과를 파워 프로파일이라든지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이제 ADT 아이스팩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열 해석을 하고 또 그 결과값을 다시 레드옥으로 이제 바로 보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워크플로우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D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레드옥 CTM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드 파티 텍스트 파일이었는데요. 이런 종류의 파일들을 CTM으로 임포트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어 모델링입니다. 클래식 아이스팩에서는 뭐 제가 타입 1, 2로 나눠서 블로어 형상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그런 블로어 타입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매크로를 통해서 툴킷을 통해서 ADT 아이스팩에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블로어를 판매하는 그런 벤더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제공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실제 모델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리 정보와 그 다음에 그 PQ 커브도 이미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어, 기능을 갖는다면 이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델들을 찾아서 적용하시는 것도 좀 편리하게 모델링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분 지어놨던 타입 1, 타입 2, 타입으로 해서 클래식 아이스팩과 동일하게
모델링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델파이 모델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 그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델파이 네트워크가 가장 상위 버전의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델파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테일한 패키징 모델에서 여러 가지 어, 그 경계 조건 시나리오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엑셀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들이 클래식 환경에서는 잘 됐는데 이번에 ADT에서도 가능하도록 넘어왔습니다. 다만 지금 R1 버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어, 베타 버전이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출시되는 건 아마 R2에서 정식으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아이스백에서 사용했던 기능들이 그대로 넘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델파이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ADT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 어, 그 디테일 모델만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모든 해석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모델 추출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어, 진행되고요. 그 결과로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키드 임포트 기능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이키드 타입을 임포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XML 기반의 여기서는 이제 그 본드 와이어도 같이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키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본드 와이어가 있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마젠타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2D 시트 형태 타입으로 어, 와이어 본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키드 상에 이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화면 좌측상에 보이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 아닌 와이어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진 않지만 어떤 이퀴밸런트한 값으로 계산해서 컨덕티비티 값을 계산해서 이런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마젠타 색깔로 표시된 2D 시트 형태로 어, 적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IDX 파일 임포트인데요. 이키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DF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임포트 되는데요. XML 기반의 어, 이키드, MK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드 위에 다양한 종류의 컴포넌트들이 들어오고요. 뭐 당연히 거기에 적용된 파워 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XML 기반으로 되어 있는 IDX 파일로 이제 불러들 수가 있고요. 다만 단점은 이제 아직까지 제한사항이 있는 거는 이제 어, 이키드 데이터 그러니까 보드에 있는 이키드 데이터가 같이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IDF 포맷에서 블로그 할 때 뭐 보드 형상이 단순한 렉탱귤러 타입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홀이 있거나 아니면 형상이 그런 굴곡진 형상이 있으면 이제 컷아웃 형태로 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어, 지원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맥스웰 3D 형상과 그에 따른 아이스팩에서 3D 모델로 통해서 이제 EM 로스 커플링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2D 맥스웰 2D 데이터를 형상을 가져와서 아이스팩에서 3D 형상으로 이제 변형해서 이제 EM 로스 커플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터 같은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 아직 3D 형상이 준비되기 전에 그때 간단하게 2D 영상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그 2D 형상이 위치한 평면은 XY 평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익스트루전 방향은 G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그런 형상 조건이 있을 때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맥스의 2D 커플링과 그리고 3D 형상을 가지고 한 커플링 해석인데요. 온도 결합값이 맥스 온도 기준으로도 한 0.4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그 저희 내부 전문가 그룹에서의 평가한 기준을 봤을 때 한 대략 5% 정도 이내에 어떤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2D 형상을 가지고 가볍게 해석하신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는 3D 형상을 가지고 최종 결과를 평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이 뒤에 있는 미케니컬에서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메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들에는 에스페 레이쇼가 상당히 작은 그런 얇은 형태의 시트 같은 형태의 형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지금 보신 것처럼 2021 R2 버전까지 보면 메시가 그렇게 좋은 품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2022 R1 버전에서는 이렇게 2D 시트와 그 다음에 어떤 솔리드 형상이 맞닿아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메시 퀄리티를 상당히 많이 개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뭐 간단한 어떤 키보드 형태의 제품인데요. 어, 기존에 있는 어, 기존 2021 R2 버전까지 해서는 비해서 22 R1에서는 메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퀄리티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 메시 개수를 계산해도 한 235만 개에서 한 138만 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메시 개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메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설명드릴 거는 이제 포스트 기능에서 ADT에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클래식에 비해서요. 근데 그 중에서 기능들이 차근차근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트림라인입니다. 여기 지금 2022 R1 버전에서는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 변수를 좀 설정해줘야 좀 되는 게 있는데 아마 R2 버전에서는 그런 변수 설정 없이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이 표시가 되고요. 네트워크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 모델 안에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정하거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래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도 ATT에 이런 기능들이 넘어와서 손쉽게 또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는 그렇게 수정하거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ENS먼트들인데요. 솔버 파일을 익스포트하거나 임포트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필드 서머리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컴바인 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옵션이 추가된 게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TGA 파일, 그 클래식 아이스팩에서 생성한 그런 모델 파일을 이제 ADT로 불러올 수 있는데 그 모델이 다 간단했을 때는 뭐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좀 모델이 복잡했을 때는 임포트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2 R1에 넘어오면서 시간이 여기서는 뭐 70배까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뭐 모델이 정말 복잡할 때는 그렇게 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몇 가지 모델 가지고 확인해 봤을 경우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존에 비해서 임포트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툴킷이라고 부르는데 뭐 클래식 기준으로는 이제 매크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런 뉴 툴킷과 이넨스먼트가 들어왔는데요. 지오메트리 관련돼서 그다음에 블라워, 그다음에 델파이 모델, 그다음에 컨투어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 중에 컵플레인인데요. 어떤 단면의 어떤 온도장이라든지 유동장을 볼 때 클래식 아이스팩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ADT에서 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플레인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넨스먼트에서는 패키지라든지 PCB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DTM, 다이나믹 서머 모델 모니터 서포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파워 덴시티 서포트 바이오 힛 소스를 보면 뭐 전자제품 중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의 인체에서 발생한 힛 소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그림 보시는 거는 이제 러 모델링하는 그런 툴킷의 데모인데요. 그래서 뭐 타입 1, 타입 2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자가 변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드 플롯에 대해서 ASCII 형태로 이제 출력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다른 툴에서 포스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툴에서 온도장을 이제 매핑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컵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면에 유동장과 온도장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플레인을 생성한 것입니다. DTM은 이제 다이나믹 서머 모델이라고 해서요. 특정 모니터 포인트의 온도 결과값에 따라서 파워를 온오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언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오른쪽에서 그림 보시는 거는 PCB 모델링을 어떤 카파 덴시티라든지 뭐 이런 두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 그 모델을 만들 텐데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클래식에 있던 기능들이 어, 다시 이제 AD에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키니컬입니다. 시간 좀 빨리 했는데요. 어, 하이라이트 설명드리면
아이스팩처럼 똑같이 맥스의 2D에서 해석한 결과를 미케니컬을 가지고 와서 EM 로스 커플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 온도, 그러니까 템퍼러처 디펜던트 온도 물성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베타 버전인데요. 경계 조건으로 이제 EM 로스 값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위를 입력하거나 압력, 포스, 외력을 다 입력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EM 폴스하고 스트럭처 커플링 해서 뭐 미케니컬 서머과 스트럭처과 어떤 링크가 된다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고, 메쉬 기능 같은 경우에는 ADT처럼 어떤 슬라이드 바를 사용해 가지고 메쉬를 퀄리티를 바꿀 수 있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D 형상을 가지고 어, ADT 미케니컬 넘어와서 3D 형상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XY 평면에 있어야 되고 익스트루전 방향은 항상 G 방향이 돼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온도 의존성 물성인데 전자제품이 많은 전자제품 중에 어떤 폴리머 계열이 많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머티리얼 물성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뭐 어떤 쿼드라틱 방식, 아니면 뭐 어떤 수식을 사용한 방식, 아니면 어떤 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적용해서 물성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EM 로스뿐만 아니라 어떤 파워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이를 입력하거나 압력과 외력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플링 해석이 가능한데요. 온도 결과를 스트럭처럴 같이 연동해서 어떤 소자가 발열했을 때 그 발열된 온도 값에 따라서 어떤 변형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커플링 해석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EM 포스도 다이렉트로 그 ADT 미케닉으로 넘어와서 커플링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투웨이가 아니라 이건 원웨이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온도가 매핑되고 난 다음에 변형된다고 해서 어떤 온도가 다시 또 바뀔 만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원웨이 해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슬라이드 바 메싱인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워크벤치에 있는 미케니컬 같은 경우에 다양한 어떤 메시 그런 방법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디트 환경에서는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메시를 덴스하게 하거나 콜스하게 하거나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메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림에 보신 것처럼 버전이 업이 되면서 좀 더 그 메시 퀄리티와 개수가 이제 개선되는 이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드 서머리 리포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익스포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능이 추가된 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ADT, 아이스팩, 그다음에 ADT 미케니컬에 대한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좀 시간이 없는데요. 저에게 내용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어서 그 김승주 과장님이 NC 트윈빌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